확실히 삼성전자 스스로의 경쟁력이 좀 문제가 생기면서 무너졌다는 게 지금 가장 좀 어려운 점이고, 안 되는 집은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이 그 삼성전자한테도 펼쳐졌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과장된 부분도 있어요. 사실 CXMT가 기술적으로 삼성을 따라잡기는 불가능합니다. 왜냐하면 EUV 장비를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, 네덜란드에. 그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레벨 이상은 안 돼요. 공감대가 형성될 때마다 주가는 한 번씩 그 예상외로 칠 수는 있다. 지금 HBM3나 3E 가지고는 답이 없다는 거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, 그러면 HBM4에서 어떤 이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, 관련한 부분들이 아마 네, 그때쯤이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윤곽이 나오지 않겠느냐. 저도 이것저것 다 체크해 보니까 그 파운드리 희한한 거 하나가, 탄핵안 가결 이후에 증시에 대한 반등 기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.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. 오늘 특집 방송으로 2024년 한 해를 뒤돌아보고 또한 2025년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도움 주실 분 두 분을 모셨는데요. LS증권 염승환 이사님,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영훈 이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그리고 이번 특집을 맞아 여러분에게 작은 이벤트 준비했습니다. 특집이 업로드되는 기간 동안 저희 이투데이 TV 커뮤니티를 통해서 주식관에서 초성 퀴즈를 내어드리고 있는데요. 참여하셔서 정답 맞추시는 총 60분에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니까 방송도 보시고 따뜻한 커피도 챙기시는 기회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두 분께 공통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. 정말 올해 주식시장 뒤돌아보면은 정말로 일들이 참 많았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는데, 올해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두 분 모두 평가를 좀 해주시면은 먼저 이사님 먼저. 주식시장이 저도 이런 적은 너무 좀 처음 보는 것 같은 게 뭐냐면, 전 세계 다 좋은데 한국만 안 좋은 거예요. 이게 올해,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다른 나라 증시랑 연동됐으면 한국도 올해 굉장히 좋은, 뭐 예를 들면 3천 넘었어야 되거든요. 네. 어떻게 보면 네.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 쫓아갔었다면. 근데 이제 갑자기 7월인가 8월부터 삼성전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좀 안 좋았는데 하반기에 외국인들 매도 나오고, 그러니까 한국한테 너무 잔인했던 하반기가 아니었나. 근데 물론 이유는 다 있어요. 뭐 한국이 못 갔던 이유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닌데, 어쨌든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도 한국 증시가 소외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, 어쨌든 여러 악재들이 겹쳤고, 또 12월에는 뭐 계엄 사태까지 누가 그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? 맞아요. 그러니까 전혀, 그러니까 안 되는 집은 뭘 해도 안 되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였다, 하반기에는. 그래서 너무 차별화가 심했던 그 증시였고, 결국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.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자산 배분을 잘 해놓으신 분들은 성과가 괜찮은데, 한국 주식만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너무나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을까라고 좀 정리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. 저는 그냥 세 단어로 말씀을 드릴게요. 차별화. 미장과 국장의 차별화. 디커플링 이렇게 심화됐었고, 또 하나는 섹터 내 차별화. 섹터별 차별화죠. 가는 섹터만 가고 나머지는 또 굉장히 안 좋았었고, 그 다음에 가는 쪽이 가는 건 좋은데 또 지나치게 쏠려서 과부하가 났었다. 그래서 쏠림과 과부하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배신. 배신이요? 삼성전자의 배신.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두 분 모두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게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. 사실 2024년도에서 삼성전자를 빼놓고는 사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들도 그렇고,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이 좀 무너졌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, 삼성전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2025년도 어떻게 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. 사실 이제 뭐 우리나라가 여러 안 좋은 악재들이 몇 가지 겹친 게 있는데, 사실 그 중에 제일 큰 거는 이제 말씀하시는 삼성전자가 제일 큰 문제 같아요.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총 비중도 워낙 큰데, 그 회사가 고점 대비 30% 이상 폭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증시가 당연히 좋아질 수 없는 분위기였고, 근데 이게 문제가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황이나 뭐 이런 사이클을 타면서 무너진 거면 또 회복될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볼 수 있는데,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단단하고 또 미국의 엔비디아라든가 미국 반도체는 되게 탄탄하잖아요. 근데 그런 걸 비하면 확실히 삼성전자 스스로의 경쟁력이 좀 문제가 생기면서 무너졌다는 게
지금 가장 좀 어려운 점이고 거기에 또 중국의 CXMT까지 이제 공격적으로 증설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되는 집은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이 그 삼성전자한테도 펼쳐졌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우리가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삼성전자 안 좋은 거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?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럼 관건은 그거예요. 이 상황에서 더 나빠지겠느냐?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 있고요.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판 안 좋은 거는 이미 내년 2분기까지는 안 좋을 거예요. 업황 자체가. 근데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선반영됐고 관건은 그거예요. 주가 올라가려면 그럼 내년 2분기에 바닥 찍고 반도체 가격이 터닝을 할 수가 있겠느냐? 그럼 내년 하반기에 PC 이제 교체 사이클이 돌아오거든요. 이제 윈도우 업데이트 종료가 내년 10월이에요. 그럼 이제 윈도우 10 쓰시는 분들은 사실 바꿔야 되거든요. 기업들도 마찬가지고. 그러면 일단 강제적으로라도 교체 수요가 좀 붙을 수 있고 그리고 기왕 교체하는 김에 AI PC 살 가능성도 있잖아요. 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AI 스마트폰이 지금보다는 더 고성능급들이 나오고 지금 점점 업그레이드들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PC나 모바일에 들어가는 전통 반도체 사이클도 돌아서지 않을까. 그 기대가 현실화될지 아닐지 지금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. 근데 이제 그런 게 공감대가 형성되면 내년 주가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. 미리. 항상 주가는 확인하고 올라가진 않아요. 삼성전자는. 예, 그러니까 미리 그 공감대가 외국인들이 좀 그 사이에서도 어떤 또 리포트가 나오거나 그러면서 1월 말에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때 또 안 좋겠죠. 당연히 뭐 추정치들 막 꺾고 막 그럴 거예요. 뭐 그래서 또 흔들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하반기, 내년 하반기 괜찮을 것 같다. 이런 것들의 얘기들이 또 나와주면 확실히 이제 삼성전자는 분위기를 타고 갈 텐데 그래서 그 저도 좀 조심스러운 게 지금 무조건 좋아진다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좀 확인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고 지금 국면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게 좀 이렇게 바닥 다지는 흐름이 나올 것 같고 과연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린 전통 반도체에서 살아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지 그게 되면 이제 한번 올라갈 수 있고요. 또 한 가지가 중국의 CXMT가 이제 굉장히 증설을 많이 해서 공격적으로 좀 투자하고 있잖아요. 그것 때문에 한번 부러졌거든요. 근데 그것도 이미 저는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. 좀 과장된 부분도 있어요. 사실 CXMT가 기술적으로 삼성을 따라잡기는 불가능합니다. 왜냐하면 EUV 장비를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. 네덜란드에. 그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레벨 이상은 안 돼요. 근데 삼성전자랑 겹치는 부분이 좀 일부 있어요. 이건 타격을 이미 받고 있죠. 왜냐하면 CXMT는 반값에 팔아요. 가격을 후려쳐서 파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그 시장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빠진 거거든요, 또. 근데 시장은 마치 그 삼성전자가 이제는 CXMT에 밀릴 것처럼 막 반응을 하니까 그건 좀 너무 과장됐다.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또 오해가 풀린다면 그러면 또 일정 부분 또 반등이 나오겠죠. 그리고 결국 또 중요한 게 이제 HBM인데 HBM에서 엔비디아 지금 공급을 한지는 아직 얘기가 안 나오니까 저도 모르지만 아마 공급을 하겠죠. 할 텐데 다만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보다는 미국의 브로드컴 주가가 막 엄청나죠. 근데 거기는 맞춤형 반도체를 하잖아요. 근데 거기에도 HBM들이 다 들어가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못 들어가서 하이닉스에 완전히 참패를 했잖아요. 그럼 삼성 입장에서 더 분위기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. 왜냐하면 고객사가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에 집중됐던 게 분산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기업들한테도 공급을 하는 그런 것들이 또 나와준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파운드리까지 잘 되면 정말 주가 더 좋을 수 있는데 사실 근데 파운드리는 이 경쟁력이 지금 TSMC 따라잡기는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. 1, 2년 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파운드리보다는 어쨌든 삼성전자 그 메모리 쪽에서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이 조건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언제쯤 나올지 그런 것들이 한 단계씩 이제 공감대가 형성될 때마다 주가는 한 번씩 그 예상외로 튈 수는 있다. 다만 그런 게 안 보이는 이상은 5만 원대에서 그냥 조금 더 답답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.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방은 되게 단단한데 위가 언제 올릴지는 저도 참 그게 그건 저도 좀 시점을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. 지금 일단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삼성전자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의존도를 또 하이닉스까지 포함하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의 취약성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환율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죠. 원래 이제 수출 기업들은 지금 같은 고환율이면 좋다고 하지만 지금은 사실 그 펀더멘탈 이슈에 의해서 이제 환율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펀더멘탈 이슈에 대한 부분이 또 삼성전자 쪽에도 당연히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요.
지금 보시면은 한동안 또 100만 주대로 팔던 게 줄었던 게 지금 400만 주로 또 늘고 있거든요. 이 얘기는 결국 환율에 대한 불안감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삼성전자가 고스란히 안고 있다. 다만 이제 그 하방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하셨던 거 약간 보완되는 거지만 결국 지금 연기금에서 사고 있고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사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하방 리스크 자체는 뭐 PBR 밴드 이런 얘기하면 식상하겠지만은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PBR을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는 커 보이진 않는다.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상방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HBM 쪽에서 뭔가 좀 확 드러나는 또는 이제 아니면 그 하이닉스하고의 경쟁에서 어느 정도 대등해지거나 비슷해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, 전환 타이밍이 좀 중요하다. 지금 HBM3나 3E 가지고는 답이 없다는 거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HBM4에서 어떤 이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관련한 부분들이 아마 내년 아마 중반 후반 정도 아마 네 그때쯤이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윤곽이 나오지 않겠느냐.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터닝 포인트를 본다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일반 메모리 그 레거시 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창신 반도체 리스크가 이제 그 저사양급에서는 있지만은 사실 DDR5 이상급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지만 문제는 지금 그 창신이 가격을 가지고 이제 후려치고 있고 중국 시장을 그쪽이 계속 가져갈 거기 때문에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삼성전자 외에 마이크론이랑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레거시 그 저사양 부분을 줄이게 되고 DDR5를 늘리게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 섹터가 좋아진다 그래도 예전처럼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불을 뿜지는 못할 것 같다. 그래서 결국은 전환점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HBM 관련된 부분에서 확실히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파운드리 쪽 관련해 가지고 저도 이것저것 다 체크해 보니까 그 파운드리 희한한 거 하나가 5나노는 되게 수율이 안 나오는데 또 4나노급에서는 잘 나온대요.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바이어를 그 구매 접촉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성과가 나와가지고 적자폭을 줄여버리거나 혹은 또 이분한 수준 이상 나와준다 그러면 그거가 하나의 모멘텀은 될 수 있지 않을까.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말씀드렸던 건 다 전제가 필요한 거니까 크게 기대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. 그러니까 빠지는 폭은 제한되어 있을 것 같지만 아직은 확 돌아선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다. 자, 2025년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